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 책이 좋았어 하고 책을 리뷰하기보다 제가 그때 관심이 있었던 주제들에 대한 책을 보통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책을 좀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리뷰할 책은 숨쉬듯 가볍게라고 김도인 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거 오래전에 한번 읽었었던 책이거든요. 제가 지대널미아 팟캐스트를 좋아해서 거기에서 패널분으로 나오시는 분이라서 관심이 있었는데, 책을 내신 거를 알고 책을 읽어봤었는데, 사실 그때 처음에 읽었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런 책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나타난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느낌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책 읽는 법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책을 읽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책은 일단 본인의 관심사의 영역에서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뭔가 이게 명작이야 뭐 이래서 읽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지만, 우리들 모두 다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시간 쪼개가지고 책을 읽는 분들일수록 관심사를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관심사나 그때 흥미를 가진 주제나 뭐 그 본인의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것에 관련된 어떤 내용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책을 볼 때. 그래서 모든 책의 내용, 이건 이따가 이 책에서도 조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들은 그때그때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사가 있는 것을 책을 읽고 짧은 독후감을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짜까지 적어서. 왜 날짜를 적은 게 좋냐면, 보통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어느 정도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표시했던 것을 좀 다시 보면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읽어보면 다른 것에 관심사가 있을 때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책이 좋다고 막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눈에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관심사는 다르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아할 만한 책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빼서 그 주제로 한번 얘기하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일단 숨쉬듯 가볍게 책은 김도인 작가님이 쓴 책이고요. 불안, 회피, 우울, 반추적 사고처럼 우리 일상에서 겪는 심리적 패턴들을 어렵지 않게 언어로 풀어낸 책입니다. ACT, 즉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그 핵심은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감정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것에 있어요. 웨일북스에서 출간되었고, 가볍게 뭐 자기계발서처럼 읽히지만 저는 뭐 오래 생각났던 책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경험 회피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실패할까봐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불안을 직접 마주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방 청소를 한다던가, 우리 시험 기간에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우울할 때 술을 마신다던가, 외로울 때 관계에 집착한다던가. 저도 이거 읽으면서 좀 뜨끔했는데,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책에서 말하는 게 단순히 회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피 반응이 새로운 경험 자체를 차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짤막하게 여행에 대한 생각을 하나 들었는데, 여행이 왜 즐거울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 여행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고 낯설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인데, 그게 오히려 즐거운 이유는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삶에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경험 회피, 새로운 경험 자체를 차단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제가 이 책에도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팟캐스트에서 듣고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어서 메모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나라는 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 난 이걸 좋아하는 사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근데 책에서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해요. 자아감이 생기면서 개념화된 내가 만들어지고 그 틀에서 맞게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 중에서 내 틀에 맞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고정된 자기로 살다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거기서 자존감 저하, 불만, 우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추적 사고, 같은 생각을 계속 되씹는 것. 또 하나는 동일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나 생각을 그게 곧 나라고 믿어버리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탈중심화라는 내용, 탈자동화, 탈동일시 이렇게도 말한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얘기해요. 사실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한데,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와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는 다른 거라는 거죠. 이게 이게 뭔 말이야 싶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는 뭔가 유체이탈한 내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관찰하는 영화처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서 그 사건에 나를 고정시킨 다음에 어떠한 일에 실패했다고 했을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끔요. 실패한 내가 있구나.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저는 이거를 또 다른 데에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이걸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떠한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매몰돼 가지고 우울해지거나 나는 왜 그러지? 나는 멍청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럴 수 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말은 쉬운데 좀 어렵기는 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짧게 얘기하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겨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모든 주장은 마치 인생에 겨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겨울의 시기가 춥고 힘들고 외롭고 불안한 게 아니에요. 겨울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하는 건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너무나 강조하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태도는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삶에서 나쁜 일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기보다는 좀 시큰둥하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세를 받아들이면 좀 더, 뭐 그렇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고통을 좀 잘 견뎌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또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처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러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한 여자분이 그 부처님이 너무 대단하시고 뭐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막 현자이시고 뭐 그러니까 그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집에. 우리 아이를 살려줄 수 있냐라고 부처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어느 집이든 가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받아오면 그 아이를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너무 신나서 온갖 집을 다 방문했겠죠. 근데 어느 집이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한 거겠죠. 어디나 누군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고통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없애려고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게 물론 슬프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삶은 이어져 가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실패를 잘 이겨낸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가 우울증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울할 때 책을 엄청 많이 읽어봤어요. 어딘가에 답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해서 뭐 병원도 가보고 저저저거 다 해봤는데, 보통 병원에 가거나 뭐 책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산책을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드세요. 그러고서 뭐 명상을 하세요. 명상은 물론 이 책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또한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서 자꾸 회피를 하려고만 하는 행동 같아서, 물론 저도 많이 시도해봤어요. 약도 먹고 운동도 막 해보고 하는데 잠깐은 괜찮습니다. 잠깐은 괜찮은데 다시 또 돌아와요. 계속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반추적 사고를 계속 했거든요. 저는 계속 나는 내가 뭐가 문제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서 다시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할 일이 정확히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 명확히 정해져 있는 일에 있어서의 너무 지치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리프레시 하는 느낌으로 그 문제에서 잠깐 떨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보거나 뭐 아니면 그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지금 이 고통을 잠깐 잊으면은 또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쪽의 근육을 키워주는 방법인 것 같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서 혹시나 또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이게 내가 왜 문제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에 좀 집중한 사람인데, 이 책이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게 원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반추적 사고, 고정된 자아,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나와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런 거를 보면서 실패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 문제를 이겨내면 어떠한 방식이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중에 보면은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아니면 뭐 잠깐 밀어놓을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는 삶은 없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슬기롭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고통을 잘 이겨낸다면 더욱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우울함에 대해서 얘기한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읽으면서 우울하신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책 리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